현대 캐스퍼입니다. 경형이지만 SUV 컨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차량이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폭 같은 거는 조금 좁빗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높이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조금 과감하게 나와서 작은 느낌은 전면에서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컨셉은 헤드램프를 범퍼 쪽에 위치시키고요. 위쪽에 DRL을 얹는 현대자동차 SUV들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고스란히 가져오고 있고요. 앞범퍼는 조금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SUV의 컨셉, 그리고 조금 다이나믹한 멋을 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원형 디자인에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인데요. 어떤 분들은 스피커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저는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T1000인가요? 예, 그 모델 총 맞았을 때 펑펑 뚫리는 그 은색 금속 같은 것들 뚫려 있다가 메꿔지는 그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DRL은 LED 타입 갖춰주고 있고요. 안쪽에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원형이 저는 아무 기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기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디테일도 나쁘지 않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에 적극적인 편이죠. 실내등이 앞쪽에만 있어서 뒤쪽은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하나 추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DRL이 LED 타입인데요, 의외로 광량이 좋은 편이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일반형인데 생각보다 밝습니다. 생각보다 밝고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같은 것들도 괜찮은 편이고요. 확실히 이 프로젝션 타입이다 보니까 초점이 굉장히 좀 또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하향 변환했을 때의 이 폭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좀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가 0레벨이고요. 3레벨까지 내려보면, 예, 헤드램프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 정도고, 다시 올려볼게요. 끝까지 올려보면, 옛날에 그 과거 차량들 보면은 상하향의 변동폭이 거의 뭐 조사각 조절하는 요 각도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괜찮네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 끝에까지 충분하게 밝혀줄 정도로 생각보다 야간 시야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향등과 하향등 전환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좀 부드러운 느낌? 막 팍팍 꺾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상향등하고 하향등을 전환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일반 벌브 치고는 자연광에 가까우면서 물론 이제 약간 노란빛이 많이 돌기는 하는데요. 이런 컬러가 또 야간에 운전해보면 눈의 피로도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폭이나 직진성도 적절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고, 야간 시야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상향등하고 비상등을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바로 아래쪽에는 없고요. 요 정도에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어차피 실내에서 들어오는 야간 시야는 요 정도가 가장 근사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슬리는 것도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 테두리 부분은 아무래도 프로젝션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흐릿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경형 SUV 비교되는 차량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헤드램프는 굉장히 좀 밝은 편이고요. 약간 뒤쪽에서 시야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헤드램프는 얼마나 밝은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죠. 방향지시등 범퍼에 위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서 이 부분은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모두 다 일반 벌브 채택을 해주고 있고, 번호판 보조등도 일반 벌브입니다. 현대자동차 다양한 차종들에서 엿볼 수 있었던 독특한 패턴은 캐스퍼의 테일램프에서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전면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측면으로 살짝 꺾어지게 되면은 이 차가 조금 이 작은 차, 경형 차량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SUV 컨셉이라고는 하지만 이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면은 아무래도 조금 컴팩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직렬 3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998cc고요. 최고 출력은 100마력, 토크는 17.5kg/S입니다. 4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 보면 소형이고 경형이고요. 경차 컨셉이긴 합니다만은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휠 베이스 넉넉하게 확보해주고 있고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 오버행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요런 이 스탠스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차 특유의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17인치 사양인데요. 옵션에 따라서 디자인과 인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후륜 타이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옵션에 따라서는 디스크 브레이크냐 드럼 브레이크냐 조금 나뉜다는 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립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05, 45, 17이고요. 앞뒤 사이즈는 같죠. 휠 아치 부분이나 사이드 스커트는 우레탄 재질로 조금 터프한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것 같습니다. A필러도 조금 매트한 느낌의 블랙으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다. 일체감 같은 거나 입체감 같은 것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좀 특이한데요. 이쪽에도 리피터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도 원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루프렉도 갖춰주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짐을 추가적으로 더 위에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은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서 튼튼하면서도 이 디자인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주유구는 바깥쪽에서 푸시 타입은 아니고요. 운전석 아래쪽에 레버를 잡아 당겨야 열 수가 있습니다.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서 사용하기 편리했었는데 요런데 마무리는 조금만 경차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거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측후면에 와서도 조금 좁빗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는 약간 딱 벌어진 남자의 어깨 느낌도 들어서 좀 폭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높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약간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리어 팬더 쪽을 약간 이렇게 부풀려 놨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조금 근육질 바디라인도 엿보이는 것 같고 생각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하면서 과감한 컨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앞쪽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범퍼의 마무리나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테일램프는 앞쪽과 디자인 컨셉도 같이 하면서 실제보다 차를 좀 커 보이고 과감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앞쪽에 비해서는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점도 전달드려 보고요. 디퓨저는 공격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진등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머플러는 조수석 뒤쪽으로 머플러 팁만 지금 듀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듀얼 타입으로 바닥을 향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동글동글하면서도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 꾸준하게 잘 이어가고 있죠. 트렁크는 밑에서 살짝 버튼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 조절하고 슬라이딩이 가능해서 뒷좌석 공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 공간 들어 올려 보면은 펑크 수리킷 갖춰주고 있고요. 요런 그 끝에 마무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경차지만은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뒷좌석 접고 또 이 차는 특이하게 앞좌석까지 1열 좌석까지 폴딩할 수가 있거든요. 다 접어서도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서도 요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고요. 물론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은 뒷문 열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만은 뒤쪽에서도 이렇게 레버 올려서 깔끔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1열도 좀 접어 볼게요. 1열도 완벽하게 접을 수는 있는데요. 조수석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를 떼내고 접으셔야지 핸들하고 간섭이 없이 이렇게 공간을 깔끔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열 공간인데요. 생각보다 이 각도가 접었을 때 앞쪽 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꽤나 근사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열 그리고 2열까지 모두 다 폴딩을 한 상태인데요. 글쎄요, 경형이지만 SUV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위쪽 공간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죠. 1열, 2열, 2열뿐만 아니고 1열까지 이렇게 접고 나니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할 때 무리 없을 것 같죠? 위쪽에 이 손잡이는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양쪽에 이렇게 잘 마련을 해 뒀습니다. 닫을 때는 그냥 힘을 많이 안 주고 살짝 잡아 당겨도 여유 있게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과거에 최신에 나온 현대자동차 말고요. 과거에 아반떼나 소나타에서 사용했던 그 스마트 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 급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핸들이 보통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세로형으로 좀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 손잡이 위쪽에 재미있는 모양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엽죠? 앞쪽은 가로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스마트키 락 언락 버튼은 여기에 이 푸시타입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차지만 문이 무조건 얇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적당한 두께 확보해주고 있고요. 실내는 원톤의 재미없는 컬러가 아니고 이 바깥쪽에 인텐스 블루에 어울리는 블루 컬러도 있고 밝은 베이지 톤, 그리고 이런 데는 약간 레몬색 같은 걸로 이 포인트를, 스티치에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내 역시도 조금 더 귀엽고 앙증맞으면서 좀 아이코닉한 느낌들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 아닌 일반형인데요. 오픈 사이즈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이 차량 등급의 트림에 따라서 이 도어 손잡이도 그냥 밋밋한 색깔이 있고, 이렇게 이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고급 트림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색깔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조작감 같은 거 나쁘지 않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었고요. 맵포켓은 조금 더 넓었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바닥 보시면은 여기에 가로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 쪽에 답답한 느낌이 적습니다. 시트는 생각보다 보기보다 굉장히 좀 편했는데요. 일단 좀 특이한 부분이 센터 터널이 운전석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장이나 등받이의 각도라든가 이 허리를 지지해주는 이런 것들도 사실상 럼버 서포트가 이 개별 컨트롤이 좀 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자세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트의 이 재질이, 바깥에서 만져지는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이 참 좋다라는 거. 그리고 운전석에는 지금 타공되어 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열선이랑 통풍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적절하고요. 크기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제 체형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닥 부분 공간 좋은 편이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족동식입니다. 발로 밟아서 사이드 브레이크 걸고 한 번 더 밟아서 다시 릴리즈하는 그런 형태에 띄고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게 앞뒤로 나오나요?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앞뒤로 안 되고요. 위아래로만, 이 앞뒤로 나오는 건 안 되고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측면의 스위치들, 이 앞에 조사각 조절도 가능하고요. 열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갖춰주고 있네요. 스티어링은 아래쪽에 이렇게 플랫하게 되어 있어서 D컷 형태에 띄고 있는데, 스포티하다라기보다는 좀 귀엽다는 느낌이 들고요. 안쪽에 스티치도 외부 컬러랑 같이 블루 컬러로 딱 톤을 맞춰주니까 여기 외장 컬러, 그다음에 시트 바닥 쪽의 색깔까지 일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오닉부터 현대 이 마크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캐스퍼에서도 현대 마크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립이라든가 이 두께에 적절해서 여성 운전자들 뿐만 아니고 남성 운전자들도 조금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스포크 타입이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방식이라서 깔끔하고 입체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현대자동차가 기본부터 잘 해주고 있던 부분이라서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편차도 조금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하고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 있고, 비주얼로도 조금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스노우 모드, 샌드, 트랙션 컨트롤을 바꿨을 때는 비주얼적인 변화는 없고,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하고 스포츠에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신경 썼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차의 거리 조절, 조향 보조 온오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것도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이 스틱 스위치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소나타에 사용하는 그 등급, 다른 현대자동차의 그 위급, 상위급 차량들의 스틱 스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급감을 조금 더 챙겨뒀습니다. 이거 만져보면은 조작감 좋죠. 우측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화면은 경차에 잘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도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사용하기 편하게 길도 잘 찾아주고 요소요소에 참 잘 갖춰주고 있다고 봅니다. 공조장치는 아래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쪽에서도 컨트롤도 되고 확인도 다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끔 이중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 기능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차지만은 참 갖춰야 될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갖춰준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지금 어라운드 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화질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민감도 좋게 잘 설정을 해뒀고요. 그 아래쪽으로 에어벤트 크기나 위치 같은 거 적당하고, 가운데에는 방향 지시 등 푸시 타입으로 버튼 마련해 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들어오는 부분을 살짝 파여놔서 여기에도 이제 조금 수납 같은 거 하시기에 좋고요. USB는
A타입으로 충전 단자랑 입력 단자 갖춰주고 있고요. 저기까지도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를 좀 띄워놓다 보니까는 답답한 느낌이 적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그로시, 블랙 하이그로시를 최소화시켜서 사용한 것도 포인트만 주고 닿는 데는 지금 그렇게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도 조절 같은 거 민감하고 바람의 세기, 모니터링도 가능하면서 푸시타입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기온 오브는 역시 사용하기 좋은 각도고요. 버튼 참 이쁘죠. 이런 데 또 블루톤으로 톤 맞춰가지고 포인트 주니까 보기에 참 이쁩니다. 운전석 열선 2단, 운전석 통풍 시트 2단으로 되고요. 조수석은 2단으로 열선만 가능합니다. 드라이브랑 트랙션은 다이얼 형태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지금 드라이브고요. 이거는 트랙션이고 돌리면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깊이가 있어서 수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고 커버 올리면은 이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숨은 공간도 참 꼼꼼하게 배려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인데 센터 터널이 운전석 시트에 붙어있죠. 이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가운데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 거치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암레스트는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뒤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래서 팔걸이 같은 거 기능상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공간이 생각보다 좋아요.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경차라는 느낌, 좁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크기 적절하고 활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쪽에 이 천정 재질이 참 좋네요. 이게 보기에도 좋고 친환경 재질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약간 이 경차지만은 조금 안락하고 포근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마저도 구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명은 연동이 안 돼 있네요. 위쪽도 없고 측면에도 없고 조명 같은 거는 경차지만 조명까지는 조금 욕심을 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울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고요. 영수증이나 카드 같은 거 여기 홀더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썬루프 조작 스위치는 일반적인 스위치 형태고요. 안쪽에는 그냥 일반 LED가 아니고 일반 필라멘트 전구 타입으로 실내등 갖춰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도 큼직하고 경차지만은 하여튼 요소요소에 필요한 이 옵션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들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네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요. 앞쪽하고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차지만 SUV 컨셉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 조그맣게 하나 마련을 해 두셨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쪽에 공간 보면 바닥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앞좌석의 시트 안장 부분하고 바닥하고의 높이도 꽤나 확보해주고 있어서 발 공간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차량 전체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트는 ISO 픽스도 갖추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여기에서 ISO 픽스 고정하시면 됩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일단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폴딩할 때도 레버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꽤나 있는 편이죠.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좋은 편이고요. 슬라이딩도 가능한데요. 운전석 뒤는 가장 밀어 놓은 상태고요. 조수석 뒤는 가장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운전석 뒤쪽은 지금 끝까지 세워놓은 상태고 조수석 뒤쪽은 완전히 뒤로 가장 뒤로 눕힐 수 있는 정도까지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꽤나 각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조수석을 이렇게 접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하실 때 이 뒷좌석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이동할 수 있는 점도 경차에서는 쉽게 누리기 힘든 좀 편안한 자세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캐스퍼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 옆으로 그냥 쓱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편하고 무릎에서 주먹 2개 정도까지도 앞좌석 제 체형에 맞게 세팅을 했는데 무릎에 주먹 2개 정도는 뭐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가운데에는 에어벤트는 별도로 없고요. 여기 보시면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저기 암레스트 뒤쪽으로 여기 센터 터널 뒤쪽에 여기가 갖춰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좌우 대칭형으로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투스포크 타입의 핸들이 저는 다시 보니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웃고 있는 듯한 느낌? 차량에 전체적으로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그런 컨셉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감 좋고 요소요소에 참 편리하게 스위치 배치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네요. 차량을 주행하면서 그 느낌도 전달드려 볼게요.
캐스퍼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여성분들한테도 공통된 사항이고요. 차량이 경형이지만 SUV 컨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도 살짝 높고 시야가 조금 높게 볼 수 있거든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태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부담감이 적습니다. 도심 구석구석, 주택가 구석구석을 다니셔도 운전할 때 부담감이 없는 점이 캐스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연비 부분은 지금 이 차량은 1.0 터보 인스퍼레이션 차량이고요.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공인연비가 12.3km입니다. 도심에서 11km로 알려져 있는데 두 자리는 유지하더라고요. 10km대 초반까지도 떨어지기는 했었고 간헐적으로 9.8, 9.5 정도까지도 내려가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 두 자릿수 연비는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유턴 한번 해볼까요? 유턴 해보면 저는 이 2차선 안쪽에서 차가 유턴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왜냐면 경차니까요. 2차선을 살짝 벗어나는 공간에 필요하다는 것도 좀 전달을 드려봅니다. 조금 더 이 스티어링 각도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차이기도 하고 이 경쟁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주정차 시에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지금처럼 신호대기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의 진동이 저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루머 같은 것들 들어보면은 그 경운기 같은 진동이 전달이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니고요. 하지만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특히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어컨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의 진동이 조금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도심에서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해제되었다고 풀려버립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하는 것까지 지원은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나 정상적인 가속 조건이라면 자동 사단 미션은 마치 CVT 미션을 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에 센스 있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갖춰줬기 때문에 이 터널 안이라든가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실내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프선 스트럿, 뒤쪽에 토션빔에 이 전형적인 경차나 소형 차량들에서 보여지는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그간의 노하우가 좀 쌓여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세련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경차라고 해서 무조건 불편하고 튀고 막 불안한 느낌의 승차감을 제공해 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 특히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날카롭고 막 기민하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경차치고는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소형 차량이지만 SUV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폭이 좁으면서 차고가 조금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은 나름 라인에 잘 붙어가지고 아주 잘 돌아나가는 안정감 있는 느낌이 좋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출력은 100마력에 토크가 17.5kgm/m 정도 되는데요. 차량의 크기나 무게를 감안을 했을 때에는 부족한 느낌은 없습니다. 일반형 모델은 성인 남성 4명이 탔을 때는 조금 가속 페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전달이 됐었는데 1.0 T GDI 터보 모델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는 성인 남성 4분이 타더라도 적어도 평지에서 힘이 부족하다, 고속주행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언덕의 각도가 좀 가파른 언덕이 꾸준하게 지속될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은 있었고요. 하지만 성인 남성 2명 정도가 운행을 할 때는 전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2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노멀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이렇게 2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경차에서 글쎄 어느 정도까지 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 재미를 느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은 총 3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경차고 또 SUV 컨셉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경차고 이 차는 오프로드나 장거리 주행용보다는 도심 생활자분들한테 도심 주행용으로 적합한 차량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용 빈도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고 평상시에는 트랙션 컨트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의 이 4단 기어 반응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라갈 땐 괜찮습니다. 1단에서 4단까지 쭉 치고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킥다운을 해서 4단에서 3단으로 떨어져서 RPM을 조금 높이 올라갈 때는 다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느껴져서 그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엔진의 반응은 3기통 엔진에 이 터보가 달려 있는데 약간은 거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나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작지만 조금 힘이 있고 안팡지다라는 느낌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는데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외관에서 봤을 때의 귀염귀염한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고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시면 나름 또 이 터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거친 느낌은 개인마다 호불호가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스피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브랜드든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경차의 오디오 시스템의 기준치 정도는 그 이상은 넘어서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중음대하고 저음대의 구분이 보통 뭉개져서 애매하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의 경계선이 좀 명확하게 들린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확실히 야간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터널 안에 들어왔고요.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측면에서의 공명음이나 풍절음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소음을 고려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노면소음보다는 이 풍절음 쪽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엔트리급이라고 해도 소형 세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소음이 있는 편이고요. 시속 100km 정도에서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목에 조금 힘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소음 수준이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동 부분은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드라이브 모드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는 조금 진동이 있는 편에 속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의외로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은 잘 잡아주는 편이네요. 4.2인치 클러스터랑 8인치 AVN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차량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딱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 플로팅 타입으로 8인치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볼 때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고요. 전방 시야를 많이 해치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경영이지만 SUV 컨셉이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고요. 시야도 꽤나 좀 쾌적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그 SUV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많이 좀 낮은 편에 속하지만은 승용차나 기존의 해치백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살짝 높기 때문에 절묘하면서도 편안하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을 해주네요. 시속 100km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2200, 23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4단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기어비는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엔진의 출력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 반응은 보타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살짝 유격이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코너링에서의 매끈한 느낌이나 도심 주행을 했을 때의 빠릿빠릿한 반응 같은 것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트림 구성은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지금 인스퍼레이션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900만원대 후반 2,000만원을 넘어서는 차 가격까지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경차라고 하면 한 1,500에서 1,700 사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트림은 모던 정도? 스마트는 조금 그렇고요. 모던 정도에서 썬루프 추가하는 정도까지 한 1,600 전후로 구매를 하시면은 가장 좀 경차의 어떤 이 경제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누리면서 편의사항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승차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음하고 진동, 특히 진동보다는 소음 부분에서 조금 운전자가 피로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는 아닌데요. 이 허리 부분에 럼버 서포트가 빠져 있다 보니까 장시간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다른 쪽보다는 엉덩이나 이 등 쪽보다는 허리 쪽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급가속 같은 거 해보면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엔진의 거친 반응도 저는 매력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미션도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속도감 있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과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경차에서도 사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하는 이 부분의 지원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도심 주행을 하거나 이 정체가 되는 고속도로에서 쭉 가다가 차량에 정차하려고 그러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세팅한 게 순간 탁 풀려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코너링 같은 거 하면, 예를 들면 제가 120, 130km 정도 세팅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주행하는 조건이 고속도로에서 코너가 조금 급하게 돌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알아서 줄여주는 기능, 그 기능이 이 경차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꼼꼼하게 배려를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유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초반부터 담력이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량의 크기나 급에 맞는 아주 적절한 브레이크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12.3km고요.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터보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에서가 11km고 고속도로에서가 14.2km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5에서 16km, 15.8에서 16.5 정도는 여유있게 유지를 해줬고요. 노멀 모드로 제가 에어컨도 끄고 조금 연비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은 19km, 20km 이상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14에서 15km 정도 보시면은 평균 연비에 실제 평균 연비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고요. 도심 주행이랑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급가속이라든가 충분하게 다양한 조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4일 정도 시승을 하면서 제가 기록한 평균 연비는 11.4km입니다. 경차가 무조건 연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체구가 작고요. 연료 탱크 해봐야 아마 35L 전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연비가 12km대 보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400km대, 420km 정도 보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300km 후반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차는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고속도로 주행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도심 주행에서 짧은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유하고 막 500km, 600km씩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체구도 작고 연료 탱크도 작습니다. 연비가 많이 낮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번 주유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점은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량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장점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단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스포츠 모드에서 좀 달릴 때, 킥다운을 할 때 고RPM을 쓰게 되면 4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왔다 갔다 할 때의 변속 충격 같은 거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 신호대기, 정차 시에 에어컨 켜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을 때의 진동 같은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실내가 SUV 컨셉이다 보니까 야간에 보면 앞쪽에만 지금 실내등이 있거든요. 뒤쪽이 굉장히 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뒤쪽에 LED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벌브 타입의 실내등 하나 추가를 해줘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의자가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분명 완전 불편한 시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허리 받침이 없다 보니까 수동으로 조절되는 허리 받침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뭐 딱히 단점을 찾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